하늘의 도전자 아르헨티나 컨설턴트의 KF-21 기록. 남미의 끝, 아르헨티나의 낡은 공군 기지. 그곳에는 한때 하늘을 누비던 전투기 시험평가관 출신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마르코스 리베라. 그는 이제 국제방산 컨설턴트로 활동하며 세계 각국의 무기 체계를 평가하고 조언하는 일을 합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 한편에는 언제나 아픔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자국의 전투기가 부품 하나 제대로 구하지 못해 활주로에 방치되던 기억, 강대국의 눈치를 보며 핵심 기술을 얻지 못했던 굴욕의 순간들. 그런 그가 어느 날 한국이라는 나라가 자체 개발한 전투기 KF-21의 양산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처음엔 그저 호기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상 아래 달린 수백 개의 댓글을 읽으며 그는 점차 이 작은 나라의 큰 도전에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이것은 한 전문가가 냉정한 분석을 넘어 진심으로 한 나라의 집념에 감동받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파트 1. 낡은 활주로와 오래된 노트북. 안녕하세요. 저는 마르코스 리베라입니다.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나 공군 파일럿으로 복무했고 전투기 시험평가관으로 일했습니다. 지금은 국제방산 컨설턴트로 여러 나라의 무기 체계를 분석하고 조언하는 일을 하고 있죠. 겉으로 보기엔 화려한 직업 같지만 제 마음속엔 늘 쓰라린 기억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역이었던 시절, 우리 공군은 심각한 전력 공백에 시달렸습니다. 신형 전투기를 도입하려 해도 외교적 제약에 막혔고 기존 기체는 부품 조달조차 제대로 되지 않아 경납고에서 녹슬어갔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사출 좌석 문제였습니다. 파일럿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장치인데 그것조차 외국에 의존해야 했고 필요할 때 제때 공급받지 못했습니다. 동료 한 명이 비상 상황에서 목숨을 잃었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하늘을 지킬 능력조차 스스로 만들지 못하는 나라라는 것을요. 그 굴욕감은 제가 컨설턴트가 된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선명해졌죠. 세계 각국의 방산 시장을 보면서 강대국들이 기술을 독점하고 약소국들은 그들의 선택을 기다려야만 하는 구조를 매일 목격했으니까요. 그래서인지 저는 어떤 나라가 직접 만들겠다고 선언하면 본능적으로 주목하게 됩니다. 한 달 전쯤이었습니다. 오래된 노트북으로 방산 뉴스를 훑어보던 중 한국의 KF-21 양산 소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그저 또 하나의 신형기 소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영상 아래 댓글란을 보는 순간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일본어, 한국어, 영어, 스페인어까지 다양한 언어로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고 그 내용들은 단순한 축하가 아니라 치열한 기술 논쟁이었습니다. 엔진도 못 만들면서 무슨 국산기냐, 웨폰베이도 없는 게 5세대라고. 그래도 직접 만드는 것만으로 대단하다. 수출 제한 때문에 결국 실패할 것 댓글들은 찬반으로 나뉘어 격렬하게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저는 번역기를 돌리며 하나하나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한 나라가 스스로의 한계에 도전한 기록이라는 것을요. 특히 한국 엔지니어로 보이는 한 댓글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일단 만들어내고 계속 개선해 나갈 겁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제가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우리 아르헨티나가 제가 사랑했던 조국이 한 번이라도 이런 결단을 내렸다면 어땠을까? 저는 그날 밤 KF-21에 대한 자료를 모조리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전문가로서의 냉정함은 어느새 개인적인 감정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파트 2 댓글 번역기 너머의 진심. 다음 날부터 저는 거의 집착에 가깝게 KF-21 관련 영상과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댓글을 하나하나 번역하며 논쟁의 핵심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직업이 방산 컨설턴트인 만큼 기술적 쟁점들은 금방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논쟁은 엔진이었습니다. KF-21은 미국 지휘사의 F414 엔진을 사용합니다. 비판론자들은 이 점을 집중 공격했습니다. 엔진도 못 만들면서 무슨 국산 전투기냐는 조롱이 많았죠. 하지만 한국 측 댓글을 읽어보니 그들에게도 명확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검증된 엔진을 쓰지만 동시에 국산 엔진 개발을 진행 중이며 향후 블록 업그레이드로 교체할 예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전문가로서 저는 이 접근이 오히려 현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엔진 개발은 항공기 개발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영역입니다. 고온, 고압, 고응력을 견디는 소재 기술과 연력학적 설계, 그리고 수십 년의 시험 데이터가 필요하죠. 무리하게 처음부터 모든 걸 국산화하려다가 전체 프로젝트가 지연되거나 실패한 사례를 저는 수없이 봤습니다. 한국은 단계적 자립이라는 현실적 전략을 선택한 겁니다. 두 번째는 웨폰베이 논쟁이었습니다. 진정한 5세대 스텔스기는 무장을 내부에 탑재해야 하는데 KF-21 초기 블록은 외부 장착 방식을 쓴다는 점이 비판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댓글을 통해 맥락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블록 1에서는 실용성과 작전 운용성을 우선하고 블록 2부터 웨폰베이를 적용할 계획이었습니다. 공기역 학적 설계는 이미 완료되어 있고 단계적으로 진화시킨다는 로드맵이었죠. 세 번째는 수출 제한 문제였습니다. 미국산 부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출 시 미국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이 약점으로 지적됐습니다. 이건 실제로 민감한 문제입니다. 저 역시 컨설턴트로 일하며 미국의 수출 통제가 얼마나 까다로운지 잘 알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이미 K-9 자주포, K-2 전차 등에서 성공적인 수출 실적을 쌓아왔고 외교적 협상 능력도 검증되었습니다. 완전한 자유는 아니지만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댓글을 읽으면서 저는 점점 더 한국이라는 나라에 끌렸습니다. 그들은 완벽하지 않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일단 만들어 본다는 용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아르헨티나에서 평생 보고 싶었던 태도였습니다. 우리는 늘 아직 준비가 안 됐다, 기술이 부족하다며 시작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특히 한 엔지니어의 댓글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시행착오를 통해 배우고 그 과정에서 성장합니다. 저는 그 순간 제 안의 냉정한 분석가가 아닌 한 명의 파일럿으로 돌아간 기분이었습니다. 과거 경납고에서 녹슬어가던 전투기를 보며 느꼈던 무력감, 그 감정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생각했습니다. 만약 우리도 이런 용기를 가졌다면 지금쯤 우리의 하늘은 어떻게 바뀌어 있었을까? 저는 그날 밤 한국 측에 비공식 견학 요청 메일을 보냈습니다. 전문가로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그들의 도전을 보고 싶었습니다. 파트 3 공장 견학 제안과 첫 비행 평가. 3주 후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방위사업청과 KAI 한국항공우주산업로부터 초청을 받은 겁니다. 국제 컨설턴트로서의 경력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지만 솔직히 제 메일에 담긴 진심이 통했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사천의 KAI 공장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은 질서였습니다. 생산 라인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각 공정마다 명확한 표지판과 디지털 모니터링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안내를 맡은 김 부장이라는 엔지니어는 유창한 영어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리베라 씨, 여기가 KF-21의 최종 조립 라인입니다. 보시다시피 현재 양산 초도기들이 동시에 조립되고 있습니다. 거대한 경납고 안에는 여러 대의 KF-21이 각기 다른 조립 단계에 놓여 있었습니다. 어떤 기체는 동체만 완성되어 있었고 어떤 기체는 날개와 엔진이 장착되는 중이었습니다. 마치 생명체가 성장하는 과정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 기체는 블록 1 양산 5호기입니다. 다음 주에 첫 비행 예정이죠. 김 부장이 가리킨 기체는 회색 도장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날렵한 기수와 이중 수직 미익, 그리고 부드러운 곡선의 동체. 사진으로만 보던 것과 실물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 가슴이 다시 한번 뛰기 시작했습니다. 만져봐도 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김 부장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기체에 다가가 동체 표면을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매끄러운 복합재 표면, 정밀하게 맞춰진 패널 간격. 이건 단순한 조립품이 아니었습니다. 수천 시간의 설계와 시험, 그리고 현장 엔지니어들의 땀이 응축된 결과물이었습니다. 레이더 흡수 코팅은 어떤 방식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김 부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세부 사항은 기밀이지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우리가 독자 개발한 RAMR다 어브조번트 머티리얼 기술을 적용했다는 겁니다. F-35만큼은 아니지만 4.5세대 기체들보다는 확실히 우수한 스텔스 성능을 보입니다. 다음 날 저는 시험 비행장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 CJ-6호기의 비행 시험을 참관할 수 있었습니다. 활주로 끝에서 KF-21이 엔진 테스트를 시작했습니다. F-414 엔진 특유의 굉음이 대기를 찢었고 열기가 아지랑이처럼 피어올랐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기체가 활주로를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륙 순간을 지켜보는 제 눈에서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체는 아름답게 하늘로 솟아올랐고 순식간에 수직 상승으로 전환했습니다. 그 기동성, 그 힘, 그 우아함. 이건 분명 세계 수준의 전투기였습니다. 옆에서 함께 지켜보던 젊은 엔지니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리베라 씨? 저는 목이 메어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여러분이 이뤄낸 기적이에요. 그 엔지니어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과거 서구가 한국을 무시하던 시선, 그건 이제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요. 한국은 더 이상 기술을 받아먹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만들어내는 나라였습니다. 파트 4 엔진과 웨폰베이의 논쟁. 견학 사흘째 본격적인 기술 브리핑이 시작되었습니다. 회의실에는 KF-21 개발에 참여한 핵심 엔지니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추진 시스템 팀장, 항공전자 팀장, 무장 시스템 책임자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엔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팀장이라는 엔지니어가 스크린을 가리키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리베라 씨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 바로 엔진 국산화 문제일 겁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GE F414를 사용하고 있고 이는 분명 한계입니다. 저는 그의 정직함에 오히려 호감을 느꼈습니다. 많은 나라의 방산 업체들이 약점을 숨기려 하는 것과 달랐습니다. 이 팀장은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명확한 로드맵이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두산중공업이 공동으로 1만 5천 파운드급 전투기 엔진 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목표는 2030년 전후 완성입니다. 소재 기술은 어느 수준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엔진 개발의 핵심은 고온 내열 소재입니다. 이 팀장은 자료를 넘기며 대답했습니다. 터빈 블레이드용 단결정 합금 기술은 이미 확보했습니다. 현재 고온 시험 단계에 있고 내구성 검증을 진행 중입니다. 솔직히 G나 P&W에 비하면 아직 격차가 있습니다. 하지만 10년 전 우리가 어디서 시작했는지 생각하면 이미 놀라운 진전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엔진 개발은 최소 2030년의 기술 축적이 필요합니다. 한국이 10년 만에 여기까지 온 것 자체가 경이로운 일이었습니다. 열관리 시스템은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이것도 핵심 난제 중 하나입니다. 엔진 내부 온도가 1500도를 넘는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려면 냉각 시스템 설계가 완벽해야 합니다. 우리는 현재 세라믹 코팅과 공기 냉각 방식을 조합한 독자 설계를 시험 중입니다.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감탄했습니다. 이들은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고 해결책을 향해 착실히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태도, 하지만 멈추지 않고 개선한다는 의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다음은 웨폰베이 논쟁이었습니다. 무장 시스템 책임자인 박 차장이 발표를 맡았습니다. KF-21 블록 1은 외부 무장 장착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 때문에 스텔스 성능이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건 의도된 선택입니다. 스크린에 설계도가 떴습니다. 동체 하부의 웨폰베이 공간이 이미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블록 1 단계에서는 작전 유연성과 정비 편의성을 우선했습니다. 외부 장착이 무장 교체 시간을 단축시키고 다양한 무장 조합을 가능하게 하니까요.
하지만 동체 구조는 이미 내부 무장 탑재를 전제로 설계되었습니다. 블로기부터는 웨폰베이 도어를 장착하고 내부 무장 체계로 전환합니다. 공기역 학적 영향은 검증되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이건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웨폰베이 도어를 열고 닫을 때 기체의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으니까요. 박 차장은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풍동 시험과 전산 유체역학 시뮬레이션을 수백 번 반복했습니다. 도어 개폐 시 0.3초 이내 동작으로 공력 교란을 최소화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이미 시제기에서 검증 완료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설명을 들으며 무언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건 즉흥적인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단계적 진화를 염두에 둔 치밀한 전략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를 걸으며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한 걸음 내딛는 게 중요하다. 바로 그들이 보여준 철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철학이야말로 한국을 이 자리까지 이끈 원동력이었습니다. 파트 5 과거의 상처, 현재의 자부심. 견학 나흘째 저녁, 저는 호텔방에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천의 야경이 고요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머릿속은 전혀 고요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 본 것들이 계속 떠올랐고 동시에 과거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1990년대 중반 아르헨티나 공군은 새로운 전투기 도입을 추진했습니다. 당시 저는 막 시험평가관이 된 젊은 파일럿이었고 도입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여러 기종을 검토했습니다. 미국의 F-16, 프랑스의 미라주 2000, 스웨덴의 그리펜.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미국은 우리의 경제 상황과 정치적 입장을 이유로 최신형 판매를 거부했습니다. 다운그레이드된 버전만 제안했죠. 프랑스는 천문학적인 가격을 요구했고 부품 공급에 대한 보장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프로젝트는 무산되었고 우리의 낡은 A-4와 미라주 기체들은 계속 노후화되어 갔습니다. 가장 굴욕적이었던 순간은 사출 좌석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보유한 일부 기체의 사출 좌석이 수명을 다했고 교체가 시급했습니다. 하지만 제조사는 부품 공급을 중단했고 우리는 대체품을 구하기 위해 여러 나라에 손을 벌려야 했습니다. 한 동료는 우리는 심지어 파일럿의 생명을 지킬 장치도 스스로 만들지 못한다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감정은 단순한 좌절이 아니었습니다. 무력감이었습니다. 아무리 파일럿이 뛰어나도 아무리 전략이 훌륭해도 기본적인 하드웨어를 남에게 의존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약자일 수밖에 없다는 깨달음. 그 무력감이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본 것들은 그 기억과 완벽하게 대조되었습니다. 한국도 과거에는 비슷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F-4, F-5, F-16을 도입하며 미국의 눈치를 봤을 테고 기술 이전에서 제약을 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직접 만들자. 그 결정이 얼마나 어려웠을지 저는 압니다. 천문학적인 예산, 실패의 위험, 국제 정치적 압력. 모든 게 장애물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해냈습니다. KT-1 훈련기로 시작해서 T-50 고등훈련기, FA-50 경공격기를 거쳐 이제 KF-21 전투기까지 30년이 넘는 긴 여정이었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갑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제가 현역이던 시절 경납고 앞에서 동료들과 찍은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뒤편으로 A-4 스카이호크 기체가 보였습니다. 그 기체는 지금 어디 있을까요? 아마 폐기되었거나 박물관 한 구석에 전시되어 있겠죠. 우리는 그것을 대체할 새로운 날개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기체를 박물관에 보내면서 동시에 새로운 날개를 하늘에 띄웠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인지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용기와 집념 그리고 불완전에도 시작한다는 결단.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꼭 전하겠다고. 제 조국 아르헨티나에 그리고 같은 처지의 다른 나라들에. 포기하지 마세요. 한국이 해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가슴속 무력감 대신 희망이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파트 6 국제 무대에서 한국의 초라하지 않은 위상. 견학 5째 날 KAI 본사에서 수출 전략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국제 컨설턴트로서 제가 가장 관심 있는 분야였습니다. 발표를 맡은 건 해외 사업본부의 정상무였습니다. 리베라 씨, KF-21의 최대 강점이 뭐라고 보십니까? 정상무가 먼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가격 대비 성능, 그리고 정치적 유연성입니다. 정상무가 활짝 웃었습니다. 정확합니다. 우리도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스크린에 비교표가 떴습니다. F-35 라파엘, 유로파이터 타이푼, 그리고 KF-21의 스펙과 가격이 나란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F-35는 대당 약 1억 달러입니다. 유지비까지 합치면 생애주기 비용이 천문학적이죠. 반면 KF-21은 대당 6,500만 달러 수준을 목표로 합니다. 성능은 F-35보다 다소 낮지만 4.5세대 기체들보다는 확실히 우수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은 F-35를 살 여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구형 4세대 기체로 만족할 수도 없습니다. KF-21은 바로 그 중간 지점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목표 시장은 어디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동남아시아, 중동, 중남미, 그리고 동유럽입니다. 이미 여러 나라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폴란드, 말레이시아, 이라크 등에서 구체적인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정상무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전문가로서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방산 수출에서 검증된 실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K-9 자주포는 전 세계 10개국 이상에 수출되었고 땅의 K 시리즈는 중동과 유럽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K-2 흑표 전차는 폴란드의 대량 수출 계약을 성사시켰고 FA-50 경공격기는 필리핀, 태국, 폴란드 등에 판매되었습니다. 한국 방산의 강점은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정상무는 손가락을 펴며 하나씩 짚었습니다. 첫째, 실전 검증입니다. 우리 무기들은 한반도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수십 년간 운용되며 개선되었습니다. 둘째, 빠른 납기입니다. 유럽이나 미국은 주문 후 5년씩 걸리지만 우리는 23년 내 인도합니다. 셋째, 기술 이전에 유연합니다. 고객이 원하면 합리적 수준의 기술 이전도 협의 가능합니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게 아니었습니다. 고객 국가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들이 원하는 걸 제공하는 파트너십 전략이었습니다. 제가 컨설턴트로 일하며 만난 대부분의 나라들이 원하는 게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미국의 수출 승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제가 핵심을 찔렀습니다. 정상무는 잠시 진지해졌습니다. 솔직히 이건 여전히 과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미국과의 관계를 잘 관리해왔습니다. FA-50 수출 때도 미국의 승인을 받았고 K-9의 경우 국산화율을 높여 제약을 최소화했습니다. KF-21도 같은 방식입니다. 블록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국산 부품 비율을 높여가고 동시에 미국과 전략적 협력 관계를 유지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벽한 해법은 아니지만 현실적인 접근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한국이 이 문제를 정면으로 인정하고 대응 전략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리베라 씨, 솔직한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KF-21이 국제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정상무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성공할 겁니다. 왜냐하면 세계는 지금 실용적 대안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F-35는 너무 비싸고 중국 러시아 무기는 정치적으로 부담스럽습니다. 유럽 무기들은 납기가 너무 깁니다. KF-21은 바로 그 틈새를 정확히 노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이미 현장에서 고쳐가며 완성한다는 실무 능력을 증명했습니다. 이건 고객들이 가장 신뢰하는 부분입니다. 정상무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한국의 위상은 더 이상 초라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한 경쟁자였습니다. 파트 7 작은 나라의 큰 결단, 큰 파동. 견학 마지막 날 저녁 KAI 엔지니어들이 저를 회식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사천 시내의 한 한식당이었습니다. 테이블에는 삼겹살과 소주 그리고 각종 반찬들이 차려졌습니다. 처음 보는 음식들이 많았지만 분위기는 따뜻했습니다. 리베라 씨, 한국 소주 드셔보셨어요? 김 부장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오늘이 첫 경험이네요. 자, 건배. 작은 잔에 담긴 투명한 액체를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목구멍이 화끈거렸지만 기분 나쁘지 않았습니다. 몇 잔을 주고받으며 분위기가 무르익자 저는 궁금했던 걸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KF-21 개발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테이블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젊은 엔지니어 하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2019년이었습니다. 시제기 출고를 앞두고 소프트웨어 통합 문제가 터졌어요. 비행 제어, 레이더, 무장 시스템이 서로 충돌했죠. 밤새 코드를 뜯어 고쳤습니다. 한 달 동안 집에 3번밖에 못 갔어요. 다른 엔지니어가 이어받았습니다. 저는 풍동 시험대가 최악이었습니다. 수십 번 시뮬레이션을 돌렸는데 공력 데이터가 예측과 안 맞는 거예요. 설계를 갈아엎어야 하나 고민했죠. 결국 미세한 표면 처리 문제였는데 그걸 찾는데 석 달 걸렸습니다. 김 부장이 소주잔을 비우며 말했습니다. 저는 2016년 인도네시아와의 분담금 문제 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파트너 국가가 약속을 제대로 안 지켜서 예산에 구멍이 났어요. 프로젝트가 중단될 수도 있다는 소문이 돌았죠. 그때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왜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김 부장은 잠시 먼 곳을 바라보다 대답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625 참전용 사셨습니다. 어릴 때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전쟁 때 미국이 준 무기로 싸웠는데 고장나면 부품이 안 와서 그냥 버려야 했대요.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죠. 우리가 우리 무기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그 말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테이블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가슴이 뭉클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엔지니어링 프로젝트가 아니었습니다. 한 세대의 아픔을 다음 세대가 치유하려는 노력이었습니다. 젊은 엔지니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리베라 씨 나라는 어떻습니까?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는 아직 그 결단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늘 시기상조라는 말로 밀었죠. 기술도 없고 돈도 없고 경험도 없다고요. 하지만 여러분을 보니 깨달았습니다. 시작하지 않으면 영원히 기술도 경험도 생기지 않는다는 걸요. 김 부장이 제 잔에 소주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리베라 씨, 우리도 처음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KT-1 만들 때 미국 세스나사의 기술 자문 받았고 T-50 만들 때는 로키드 마틴과 합작했습니다. 부끄럽지 않아요. 배워야 하니까요. 중요한 건 배우면서도 우리 것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잃지 않는 겁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여러 엔지니어들이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선임 연구원이 대답했습니다. KF-21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엔진은 외국산이고 웨폰 베이도 아직 없고 스텔스 성능도 F-35에 못 미칩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입니다. 블록이 블록 3으로 업그레이드하며 계속 진화할 겁니다. 10년 후엔 지금과 완전히 다른 기체가 될 거예요. 저는 그들의 조용하지만 단단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허세가 아니었습니다. 땀으로 증명한 자신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많이 취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 무언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냉정한 외교 실무자에서 진심으로 한국의 도전을 응원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제 조국에도 이 메시지를 전하겠다고 다짐하는 사람으로. 파트 8 돌아가는 비행기 속의 결심. 일주일간의 견학을 마치고 저는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높은 빌딩들, 깔끔한 도로, 그리고 부지런히 움직이는 사람들. 이 나라가 70년 전 폐허에서 시작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공항에 도착해 체크인을 마치고 탑승 게이트로 걸어가는 동안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본 것들, 들은 이야기들, 그리고 느낀 감정들이 소용돌이쳤습니다. 비행기에 올라 자리에 앉자 저는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긴 리뷰를 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컨설턴트로서의 보고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진심을 담은 글을요. 커서가 깜빡이는 빈 화면을 보며 저는 첫 문장을 타이핑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KF-21은 완벽한 전투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은 한 나라가 스스로의 한계에 도전한 용기의 기록입니다. 저는 계속 썼습니다. 엔진 국산화 로드맵, 웨폰베이 단계적 적용 전략, 수출 가능성, 그리고 무엇보다 엔지니어들의 땀과 집념에 대해 기술적 분석과 함께 제 개인적 감상도 솔직하게 담았습니다. 저는 아르헨티나에서 전투기가 부품 부족으로 경납고에 방치되는 걸 봤습니다. 강대국의 눈치를 보며 필요한 기술을 얻지 못하는 굴욕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결정이 얼마나 대단한지 압니다. 그들은 불가능이라는 말 대신 일단 시작하자를 선택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의 땅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 한국은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 타이핑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중남미, 아프리카, 동남아시아의 제 고객 국가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다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중요한 건 시작하는 용기라고. 저는 KF-21의 실용성에 대해서도 썼습니다. 가격 대비 성능, 빠른 납기, 기술 이전 유연성. 그리고 한국이 이미 K-9, K-2, FA-50 등에서 쌓은 신뢰도. 이 모든 게 KF-21의 수출 가능성을 뒷받침한다고 분석했습니다. 폴란드는 이미 한국의 K-2 전차와 FA-50을 대량 주문했습니다. 말레이시아와 이라크도 KF-21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한국이 만들어내는 나라에서 신뢰받는 파트너로 진화했기 때문입니다. 몇 시간을 타이핑한 끝에 저는 마지막 문단에 도달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담아야 했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썼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과 나눈 술자리에서 들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는 남의 무기로 싸웠다. 우리 세대는 우리 무기를 만든다. 우리 아이들 세대는 세계 최고의 무기를 만들 것이다. 이 문장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한 세대의 결단이 다음 세대의 가능성을 여는 겁니다.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KF-21은 성공할 것입니다. 기술적으로도 상업적으로도.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이 프로젝트가 전 세계 개발도상국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요. 저는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한국은 만들고 또 개선합니다. 이것이 제가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 문서를 저장하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위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광경이었습니다. 저는 제 고객사 리스트를 떠올렸습니다. 칠레, 페루,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이집트. 다들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자체 방위 산업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저는 이제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그 길을 보여줬습니다. 비행기가 순항고도에 접어들었습니다. 승무원이 기내식을 가져왔지만 저는 식욕이 없었습니다. 대신 다시 노트북을 열어 이메일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 주요 고객사들에게 보낼 메일이었습니다. 친애하는 국방부 장관님께 저는 최근 한국의 KF-21 프로젝트를 직접 견학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귀국의 차기 전투기 사업의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렇게 연락드립니다. 하나하나 정성껏 메일을 작성했습니다. 기술적 분석뿐 아니라 한국의 접근 방식과 철학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단계적 발전, 실용적 목표 설정, 지속적 개선. 이 키워드들이 반복해서 등장했습니다. 마지막 이메일을 보내고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이제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밝았습니다. 저는 이제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도전을 세계에 알리는 전달자가 된 겁니다. 비행기가 착륙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곧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도착할 것입니다. 저는 집에 가면 제일 먼저 할 일을 생각했습니다. 아르헨티나 공군 동기들에게 연락해서 제가 본 것을 나누는 것, 그리고 우리 정부에도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 한국처럼 우리도 도전합시다라고. 창밖으로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 조국이었습니다. 사랑하지만 때로는 답답했던 나라. 하지만 이제 저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해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을요. 비행기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저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나는 변했다. 냉정한 컨설턴트에서 도전하는 나라들의 응원자로. 그리고 이 메시지를 평생 전하겠다. 만들어내는 용기, 그것이 미래를 바꾼다고. 에필로그. 3개월 후 마르코스가 작성한 KF-21 리뷰 보고서는 남미와 동남아시아 방산 업계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여러 나라의 국방부가 한국에 공식 문의를 보냈고 일부는 실무 협상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마르코스는 이제 KF-21 전문 컨설턴트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전하는 건 단순한 기술 스펙이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가 스스로 일어서려는 용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한국의 어느 방산 포럼에 그가 기조연설자로 초청되었을 때 그는 이렇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은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세계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도전 자체가 우리 모두에게 희망이니까요. 연사석에서 내려올 때 한 한국 엔지니어가 그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리베라 씨. 당신 같은 분이 우리를 이해해 주셔서요. 마르코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제게 용기를 돌려주셨으니까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마르코스는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하늘을 향한 도전은 계속된다. 그리고 나는 그 이야기를 계속 전할 것이다. 먼 하늘 어딘가에서 KF-21 함대가 야간 훈련을 위해 이륙하고 있었습니다.